그죠. 오늘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감정이입, 이런 게 좀 많이, 가미가 되고 하다 보면 이 편집,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편집이나 이런 걸 좀 해서 걸을 거 그러고 좀 영상이 지저분해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죠. 제 또래 한 50대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보면요, 그냥 어거지, 막무가내 누구 말이 맞다 안 맞다, 그죠? 지금 그죠? 이 어떤 탄핵을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 현재 지금 현재의 어떤 대법관이 6명밖에 없다 그랬죠. 세 사람은 지금 임명이 안 됐다. 아까 왜 그런지 다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를 봐서 1명, 3명을 선출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된 이유는 첫째는 욕심이죠. 그죠? 민주당의 욕심. 왜? 우리가 의석수도 많고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2명 뽑아야 돼. 국민의힘 너희는 1명만 뽑아. 뭔 소리야. 통상적으로 여당, 야당 1명씩. 그리고 그 1명은 우리가 같이 합의를 봐서 1명을 또 뽑고 그게 관례야. 아니야. 우리가 거대 야당이야. 서로 싸운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3명을 임명을 못했어요. 그죠? 그 부분이 첫째는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죠? 탄핵이 가결 승인이 되려면 이제는 대법관이 이제 이 헌재 재판관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된다 했죠.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100%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앞전에 그 공부했을 때, 그죠? 쭉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명한, 그죠? 그죠? 정형석이란 분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그죠? 반대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뒤늦게 지금이라도 빨리 3명을 임명을 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니까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이제는 그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끌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6명으로 계속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야 6명도 100% 찬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그래도 믿는 카드가 1명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독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변인도, 권성동 그 원내, 그죠? 비대위원장, 원내총무, 이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임명권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또 민주당에서는 뭔 소리 하냐. 아무 문제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 해도 된다. 빨리 시행해라.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옳다 그러다 싸운다. 근데 이유는 알자는 거.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본이 뭔지, 원칙이 뭔지. 나는 이 당 지지하니까 이 사람, 나는 이 당 지지하니까 이 사람. 무조건 우기는 거. 우기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우기더라도 기본은 알고 원칙이 뭔지는 알고 싸우라는 거죠. 지지를 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쟁이도 똑같아요.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알아야죠. 근데 맨날 그죠? 막 쌍욕. 이것도 쌍욕. 결국 뭐 국장 안 돼, 뭐 안 돼, 이래 안 돼. 정작 범인은 본인인데도 본인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좀 알고 하자. 네. 그래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제, 계엄령을 발표했어요. 하면 계엄령이라는 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다 우기고 있어요. 우긴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이래 편집.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현직 대통령께서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제가 무슨 어떤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계엄이란 건 뭐죠? 계엄을 어떻게 발동할 수 있어요? 계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시니까, 그죠? 전쟁, 전시나 사변, 우리가 흔히 6.25 사변 하듯이, 전시나 사변 또 그와 비슷한 대란이 발생했을 때 행정권과 사법권을 일시 정지시키고 그 권한을 계엄사령관한테 준다. 이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 그러니까 장성, 그러니까 별자리죠. 장성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서 그 권한을 행使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 야당이 내 예산을, 그죠? 예산을 마음대로 협조 안 해주고 대통령이 하는데 협조 안 해주고, 그게 전시사항인가요? 사변인가요? 그거를 보면, 그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각자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이 정말 전시사항인지. 두 번째는요, 어쨌거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죠? 이 나라 군부는 군의 어떤 통수권자는 맞아요. 맞지만 그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죠.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고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래 되어 있죠.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는요, 대통령이나 아니나 어느 누구도 이 국민 위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주인이 편의를 위해서 관리를 해라고 임명을 해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주인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다? 이게 합법인가요? 이게 바른가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각자 무엇이 문제인지. 최소한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죠? 이 권한대행, 이 문제도 어찌 보면요, 되게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배웠잖아요. 그죠?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그죠? 서로 견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헌재재판관 3명을 새로 임명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요, 원래는 어때요? 9명이죠, 9명. 대통령 권한으로 3명을 뽑을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 또 3명을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선출을 해서 3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상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목 3개, 대법원장 3개, 국회 3개 나눠놨어. 근데 이거는 국회 목이야. 그죠? 물론 임명장은 불러가지고 전달을 하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냥 대통령이 형식상 임명장은 전달해줘요. 말 그대로 형식이에요, 형식. 자기 목을, 내가 먹어야 될 목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상 하는 거야. 그죠? 소주가 9병 있으면 대통령이 3병, 대법원장이 3병, 국회가 3병 각각 들고 있어. 내 목 3병을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회로 지정된 목 3병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냥 형식상 국회에서 누구 줄래 정해두면 대통령이
형식상 그 지정한 사람들한테 소주를 그냥 전달해 주는 거야. 이게 임명장 나눠주는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죠? 여당, 야당 합의바가 3명을 선출하는데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는 이 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상 임명장만 주는 거야. 그럼 그 임명장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임명장 전달해 주든 대통령이 지금 부재에 없으니까 권한 대행이 그 임명장 전달해 주든 핵심은 그냥 국회에서 지정한 사람 가서 임명장 그냥 전달해 주는 그 역할. 그죠? 그냥 명예직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죠?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다 없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누가?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이게 팩트고 진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누가 지금 어거지를 피우고 있는 건지. 그럼 간단하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죠? 상권 분립이 뭔지,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지명을 하는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이 당이 싫으니까 이 사람 말이 맞아. 이 사람 이 말이 맞아.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나의 주장을 피력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똥이 되냐니 구별도 못하면서 무조건 어거지 쓰는 거. 이런 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거. 내가 죽어도 내가 왜 죽는지 이유는 알아야지. 나를 죽인 놈이, 그죠? 웃으면서 내가 너 안 죽였어 하면 칼은 얘가 들고 있는데 얘가 웃으면서 내 아니야 하니까 아닌가?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자. 그래서 알자는 거예요. 금융은 뭐죠? 혼란이죠, 혼란. 대혼란. 자꾸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 또 주식은 뭐죠?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 데 있죠. 지금 끝이 없어요. 왜? 바보 같은 싸움을.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피우니까. 그죠? 이거 완전 초등학교 애들 수준만도 못한 말장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요. 이 나라 경제가, 금융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헌재재판소는 어때요? 탄핵이 통과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리를 해야 되겠죠. 심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청을 해요. 근데 현직 탄핵 대상이 출석을 안 해요. 거부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제가 지연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령 거부를 하니까. 자꾸 지연.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해요? 뭔가 방법을 찾겠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래요? 그죠? 청와대고 어디고 수신 거부하고 안 할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방법이, 송달간주, 이런 말이 나오죠. 송달간주. 그러니까 송달간주는요, 말 그대로 본인이 수정해서 자꾸 거부하고 자리 피하고 안 할라 그래. 그러니까 송달간주. 그는요, 그냥 그 우편물을 집이나 사무실에 그냥 던져두는 거야.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달을 완료한 걸로 그냥 강제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바빠서 거기 없었는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송달로 간주한다. 그러면 딱 판결을 해버리면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서를 제출하는 그게 왜 중요해요? 이번 계엄령, 그죠? 시작부터 모든 게 엉망이죠. 이상해요. 양파 같아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하면서 이랬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확대되죠. 양파도 이런 양파가 없어. 그죠? 처음에 양파 한 개인 줄 알았더만 까다 보니까 양파가 막 한 트럭씩 쏟아지기 시작해요. 온통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은 뭐죠? 합법이냐 불법이냐 절차상의 문제.
국무회의 해가지고 계엄령 시행했으니까 회의록부터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없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회의록 작성도 안 하고 없다. 그죠? 이게 뭐 정설 같은데 어쨌거나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거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답변서에 법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질 끄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앞전에도 설명했죠. 탄핵으로 가면 여기에서 그죠? 전직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달, 3달 걸렸다. 최장 가면 6개월까지 갈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죠? 변수를 노릴 수도 있다. 이게 뭐 기본적인 전략이다 칩시다. 근데 이 전략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전략 때문에 그죠? 이 전략 때문에 흔들려요. 국가가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려요. 막 근간이 그죠? 막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어져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요동을 치죠. 뭐 한쪽에서는요, 뭐 그거 뭐 계엄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쩌냐, 저쩌냐만 난리지기는데 다 필요 없어.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말장난, 내가 누구를 지지하냐, 아니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세상이 움직이는 거, 돌아가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막 요동을 치죠. 전쟁 난 국가야. 지금 1,450원. 그죠? 1,450원을 돌파한 거는 한 15년 만이죠.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를 했어. 그게 뭐 기준금리 탓이다. 뭐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한 4.5, 한국은 3.0. 이 갭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영향이다. 뭐 계엄령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일부 뉴스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합디다. 그렇지만 멍청한 소리죠. 계속 1,400원 초반에서 그저 움직이다가 계엄령 발동되고 난 그 이후에 요동을 치고 그리고 치솟고 지금은 그저 1,450원 돌파하고 1,500원이 그죠? 그 지금 뚫리기 아마 직전. 제가 봤을 때 뚫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방어를 한다는 것도 한계를 보이거든요. 위안 당국에서 여러 가지 뭔가 지금 하기는 해요. 하는데요. 제가 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미 공격 대상으로 간 것 같아요. 위험 신호다. 뭐 이래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모든 것의 그죠? 중심에는 계엄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죠? 시작을 찾아야죠. 그 시작이 계엄령인데,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희한해요.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아. 국회의원 85명은 그게 합법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죠? 이 나라 군인들이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고, 그죠? 계엄을 선포해서 잘못했으면 엄청난 일이, 사고가 또 치욕적인 역사가 만들어질 뻔 했는데, 야, 아무 일 없잖아. 아무도 안 다쳤잖아. 야, 그냥 그 야당 겁주려고 그냥 한번 뻥카 날린 게 그게 죄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이게 뭐 대체, 그죠? 제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듣도 못한 이런 변방국가의 소수 부족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준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더 놀랐고, 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주고 편들어 준다는 거, 그거는 더 놀랐고. 그죠?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있다. 국민은요, 이 국민의 권력은, 우리나라 국민의 권력은 어디 쓰나요? 정의 할 때 의, 옳을 의. 이 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진정한 권력이고 힘인 것 같아요.
임진하는데 의병하듯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 국민들이 정의롭다. 이 나라 국민들이 판단이 항상 옳다. 국회의원 소수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거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다수의 판단이 옳은 거 아닐까요? 어쨌거나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리고 헌재 계속 가고, 이쪽에서 계속 뭐 싸우고, 분쟁, 이런 식으로 가면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대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나라요, 그죠? 한 나라의 이 환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특정한 한두 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고 어렵고 힘들다. 무서운 거예요, 환율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환율이 1,450원, 그죠? 환율이요. 물론 1,450원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요. 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그죠? 한 108점 뭐인가? 하여튼 이래요. 계속 치고 올라가요. 거기에는, FMC에서, 얼마 전 FMC에서 파월이, 그죠? 금리 인하 한번 단행하고 그러니까 이후는 내년이죠. 내년에, 점도표를 보면 그 4번을 할 것을 2번으로 축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여기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왜 파월 입장에서는 그래 하느냐. 지금, 그죠? 미국, 트럼프 2기가 내년 1월 20일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트럼프는 뭐 지금, 그죠? 뭐 무소불위의 권력자죠. 대통령이, 상원, 하원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인사들만 전부 뽑아서 너 장관해라, 너 뭐 해라 다 시키고 있어.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거 해봐야 연준, 파월 한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그것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고민하는 거죠. 트럼프는 트럼프 입장에서 지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파월 같이 뭐 금리나 뭐 속도 조절 이런 거 싫어. 미국만 생각하고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미국이 하고 싶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야.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월이 내가 그러면 이 미국 이쪽은 조금 있다 뭐 따로 하기로 하죠. 헷갈리긴 헷갈릴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환율이 계속 이래 지금 요동을 치고 우리가요, 헌재에서 빨리 결정이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확실성. 이래 되면요, 뭐 심각해요. 그러면 이 환율을 움직이는 부분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물론 계엄령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서학개미. 그죠? 달러가 수요가 계속 발생된다는 건 뭐죠? 미국 주식 사러 들어가는 그 달러 때문이에요. 서학개미. 우리나라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러 가는 그로 인해서 끝없이 달러 수요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환율 방어에 문제를 야기를 시켜요. 거기는 또 우리나라 기관도 한몫하는 거죠. 계속 빠져나가는 거. 이 부분이 커요. 그죠? 환율이, 그죠? 1,450원 갈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가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뭐 늘뛰듯이 막 요동을 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그죠? 계속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입 물가.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없는 국가는 수입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내수가 침체가 되죠. 왜요? 내수가 침체가 되면 각 기업이나 모든 게 어려워지죠. 또
환율이 이래 늘뛰기를 하게 되면 금융권이 막 부실해지죠. 내수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돼요. 금융권이 부실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금융위기가 닥쳐요. 돈이 없는 데죠.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죠? 영세업자들이 전부 망했어. 뭐 건설회사들이 전부 망했어. 돈 못 갚아. 파산. 그러면 금융권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같이 이자놀이, 예대 마진 이용해서 맨날 그 이자나 뭐 그저 받아먹는 은행들이 이런 위기가 닥치면 다 망해. 망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난리가 나죠. IMF 때도 그랬고. 망하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또 그 은행을 살려줘. 살아나면 어때요? 이 은행은 입 싹 닫고 또 국민들 상대로 돈놀이 해서 이자 받아서 지그들 배당잔치에 성과금 잔치에. 그게 우리나라 금융권의 현실이죠. 어쨌거나 뭐 금융위기 닥칠 것이고 결국 뭐냐, 그죠? 지금 현재 수출 부진에다가 계엄령 사태까지 엎어버렸어. 지금 우리가요, 트럼프 2기를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 한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는, 그죠? 나라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죠. 트럼프 2기에 대한 대비가 뭐야? 서로, 그죠? 45년 전에나 나타날 법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권력 싸움. 참 답답한 이런 지금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